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부사장이었던 차마스는 페이스북이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는 그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 연설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더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들이 보는 광고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이 버는 돈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업계의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인 폴 그레이엄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 발전 형식에 무언가 다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으려고 핸드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언제나 시선을 사로잡을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분해지길 원하는지 화를 내길 원하는지 알고리즘은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신경 쓰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계속 스크롤을 내릴 것인지입니다. 우리를 화면 앞에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알람 설정을 바꾸고 페이스북 알람을 끄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화면 반대쪽에는 우리의 자제력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천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되찾으려면 개인적인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페이스북의 비밀 문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성장이 사회에 너무나 유해할 수 있기에 성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페이스북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임원들은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5년에 페이스북은 노트북과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로 우리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의 특허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우리의 모든 취약점을 파악할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책은 경고합니다. 이들을 우리 손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전혀 없는 아이에 비해 집중력 문제를 진단받을 확률이 32.6배 더 높다고 합니다. 가정이 재정적 위기에 빠지면 아이가 집중력 문제를 진단받을 확률이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정에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확률은 75% 증가한다고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법원에 출석해야 할 때는 그 수치가 거의 200%까지 커집니다. 집중하려면 위험물을 찾는 머릿속 부위의 전원을 끄고 하나의 안전한 주제로 빠져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건 끔찍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2,000명을 무작위로 뽑은 뒤 기본소득제를 시도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간 수급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자 사람들의 집중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에 매우 나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면 뇌가 가진 능력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쓰인다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것들을 생각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집중력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폭력과 안 좋은 이미지를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 4일 근무가 집중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뉴질랜드의 퍼페추얼 가디언의 직원들은 주 4일제로 바뀌면서 소셜미디어를 하는 시간이 35% 줄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터에서의 참여도와 협동력은 30에서 4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15%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켈로그가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고 그 후 작업 중 사고가 41%로 줄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 4일 근무를 도입했고 생산성이 40%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스웨덴의 한 요양원이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고, 그 결과 직원들은 수면 시간이 늘었으며 스트레스가 줄고 병가를 더 적게 냈다고 합니다. 토요타는 하루 근무 시간을 2시간 줄였고, 그 결과 정비공의 생산성이 114%로 높아졌으며 이윤이 25% 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결과가 일을 줄이면 집중력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산업혁명 시기에 많은 노동자는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수십 년간 이어진 뒤에야 마침내 거의 모두에게 하루 8시간 근무와 주말에 휴식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 책의 저자는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만 되는 핸드폰으로 바꾼 뒤 3개월간 휴양지로 떠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잠시나마 핸드폰을 벗어나 살아보세요.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에게 집중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